낙찰을 받는 거는 비교적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새벽에 출발해도 아무리 제가 속도를 올려서 제 차로 가도 1시간 30분, 40분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좀 보고 올라오면 올라올 때는 한 3시간쯤 걸리더라고요. 상당히 좀 많이 에너지가 소진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무슨 일이 생겨도 바로 이렇게 대응이 쉽지는 않으니까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완전히 다르지는 않다. 언젠가는 또 만나기도 하고 시장이 안 좋으면 또 반대의 길을 가기도 하는데 시장이 다시 좋아지면 또 만나면서 크로스 되기도 하고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서 나중에 시장이 달라지면 다시 한두 개 정도는 할 수는 있겠지만 저도 나쁜 투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현금 여러명 투자, 월세 투자를 쫙 빨면서 가야 되는 거죠. 제가 시세 차익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들리셨을지 혹시 모르겠는데 네. 그랬다기보다는 시세 차익인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굉장히 확보해 주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많아야 돼요. 이게 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소수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시장에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현금 흐름 쪽이 소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많잖아요. 지금 매물 나오는 것들은 전세 매물들이 훨씬 비중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물건이 거기서 빛을 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월세는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분들이 잘 되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많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 돋보일 수 있다는 생각도 저는 조금 있었어요. 그러면 그 오피스텔 분양권 하고 이제 경매를 한 거예요? 그까지 딱 투자를 하고 회사 업무에 이제 막 이제 휘둘려가지고 작년 연말에 이제 퇴사 솔루션을 제대로 마련을 해야겠다. 내가 있는 자본금은 이 정도인데 결국 퇴사를 하려고 하면 제 월급을 대체를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생각했던 것들이 미국 배당주 투자, ETF 이런 거, 테슬라 주식도 뭐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 이렇게 현금 흐름형은 아니지만 계속 이제 적립식으로 쌓아 나가면 지금 테슬라 완전 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뭐 몇 주를 사기도 했었는데 지금 뭐 보지 않고는 아예 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아예 주식 쪽을 모르니까. 근데 자꾸 얘기를 해주셔서 알게 된 게 테슬라는 왜 기억이 나냐면 작년 하반기 때 오신 분 중에 되게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아마 선생님 나이 때랑 비슷한 분이에요. 한 40대 중반분인데 LG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회사를 그만뒀대요. 그분도 한 15년 이렇게 하셨는데 꾸준히 한 5년 전부터인가 테슬라만 계속 샀대요. 그런 분들 많아요. 많아요? 네, 많더라고요. 그게 많이 올라가가지고 현금성 자산이 50억이 됐대요. 그래서 테슬라 주식을 사셔서? 네, 자기는 테슬라만 샀다고 하셨거든요. 퇴사하고 그럼 돈이 많잖아요. 근데 왜 오셨냐 여쭤봤더니 이게 완전 운이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어떻게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된 느낌이 들어서 이걸 내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해서 투자를 배우려고 오셨다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테슬라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이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선생님도 해외 주식까지 대안으로 월급을 대체할 수 있는 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산에 대한 수익률을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수익률 뭐 몇 퍼센트 하다가 수익률이 이제 20%까지 올라갔죠. 그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서칭을 하다 보니까 왜 20%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20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 머릿속에 계속 그래서 그걸로 검색하다 보니까 어김없이 선생님이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20%가 넘기가 쉽지 않죠. 반지상이 있었구나.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다시 선생님 뭐 영상을 다시 접하게 되니까 완전 진짜 구세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월세 투자를 해야겠구나 방향은 결심을 했었죠. 몇 개월 쭉 가다가 좌천이라는 이벤트를 만나면서 제가 실행에 옮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입찰장에 달려가서 입찰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선생님 같은 반 4분 중에 선생님이 제일 빨리 낙찰을 받았죠. 그렇죠. 너무나도 죄송하게 선생님이 좋은 기운 불어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뒤에 한 번이 낙찰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요. 선생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기세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은 좀 멀리까지 생각한 이유 저는 첫 번째가 가까운 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충남권까지 가셨던 이유가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았던 9월 당시만 해도 수도권은 대부분 다 규제여서 배운 거를 바로 입찰에 적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당장 입찰이 가까웠던 거는 충남권이어서 선생님한테 충남권을 입찰하겠다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선생님이 강경 2시간까지는 가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2시간 충남 정도는 되겠구나 해서 제가 이제 그쪽을 신경을 썼죠. 근데 이렇게 직접 해보시니까 좀 어때요?
낙찰을 받는 거는 비교적 쉬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쟁률이 많이 좀 낮으니까. 덜 하겠죠. 근데 새벽에 출발해도 아무리 제가 속도를 올려서 제 차로 가도 1시간 30분, 40분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좀 보고 올라올 때는 한 3시간쯤 걸리더라고요. 교통이 네. 좀 막히고 그래서 네. 그러면 뭐 어떨 때는 그렇죠. 왕복으로 해서 반나절을 써요. 네. 반나절 이상을 쓰죠. 12시간 이상을 네. 써서 상당히 좀- 많이 에너지가 소진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무슨 일이 생겨도 바로 이렇게 대응이 쉽지는 않으니까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겠지만 도배하셨던 분이 친절하셔서 제가 직접 뭐 조명이나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이분한테 또 이렇게 이분을 약간 대리인처럼 맞아요, 쓰면서 맞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터득해 나가고 방법은 다 찾아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게 투자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예전에는 모든 걸 다 계획을 하려고 했었고 와이프가 저를 만났던 게 제가 꼼꼼해서 만났다고 하는데 결혼해서는 그게 상당히 싫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꼼꼼하고 제가 프레임을 딱 잡아놓으면 이걸 무조건 지키라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강요를 하고 지금의 제 자신이 과거의 저를 생각을 하면 저도 가슴이 되게 답답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계속 그렇게 좀 살아왔던 것 같아요. 모든 거를 다 경우의 수를 다 예측을 해서 그게 대해서 플랜 A, 플랜 B 회사에 있을 때도 제가 필드에서 영업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저희 달란트가 없다 보니까 그거는 떨어지지만 제가 네. 그나마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던 거는 뭔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 나갈지 그 플랜을 세우고 그런 영업도 뭐 거를 플랜이 잘하셨구나.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필드에서 뛰는 것도 필요하지만 영업팀에서도 보고서를 쓴다든지 그런 걸 좀 많이 도맡아 했었거든요. 그런 게 불필요하진 않으니까요. 그럼요. 그게 또 네.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회사 오히려 영업팀 직원들은 그런 걸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포인트에서 이제 차별화가 돼가지고 조금 뭐 성과를 인정받았던 부분들도 있긴 한데 제가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예측하려고 노력하고 그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나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진짜 사람이 피곤해지잖아요. 그렇죠. 예민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멘탈이 무너질 때 항상 예측대로 뭐가 안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세워놨던 플랜대로 뭐가 안 돼버리면 정말 이거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투자를 하면서는 물론 선생님을 만나 뵙고 난 뒤에 제가 달라진 부분도 많은데 이제 그런 걸 안 하고 있죠. 많이 진짜 내려놓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걸 어떻게 사람이 다 예측을 하고 그걸 다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뭔가 현상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떠오르는 방법을 실행해 줄 만한 사람도 생각해 보면 맞아요. 있는 것 같고요. 뭐 안 되면 선생님한테 바로 여쭤보면 되는 거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계획 세우고 이제 그러지 않아야겠다. 계획에 있어서 어쩌면 네. 선생님하고 그런 부분이 좀 달랐을지 모르겠는데 네. 저도 내가 생각한 대로 벌어지는 거를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네. 좀 꼼꼼하면은 덜 했을 수도 있다고 네,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놔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하면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은 시세차익 쪽으로 더 많이 하니까 그냥 두세 개 하고 팔고 나서 다시 사고 이러니까 내가 신경 써야 될 물건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자연스럽게 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우리 물건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물건마다의 계획을 세울 수가 없고 처음엔 세웠을 수도 있죠. 망각했을 수도 있는데